포트폴리오를 잘 만들기 위해서는 스토리보드를 이해해야 되고요. 더더욱이 회사에서는 모든 것들을 스토리보드를 보고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때문에 그 스토리보드를 명확하게 이해해야지 또한 회사에서의 적응도 가능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이남국입니다. 자, 이 스토리보드는요, 제가 오래전에 이 3D 파트를 감독했던 작품입니다. 사실 굉장히 오래된 작품인데요. 이렇게 스토리보드를 보시면 이렇게 이 크리처가 아이언맨의 머리를 잡고 뒤로 제킵니다. 그 다음에 들어 올리고, 네, 그 다음에 머리를 쥐어 짜고, 그 다음에 네, 하늘로 아이언맨이 날아오르죠. 이런 간단한 스토리보드이긴 한데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고요. 카메라 워크, 펜이라든지 이런 카메라 워크라든지, 그 다음에 컷이라든지 컷이 어떻게 돼야 되고, 그 다음에 카메라의 위치 등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여기 담겨 있는데 초보자들은 사실 이런 것들을 보거나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기는 합니다. 자, 이게 이제 그 영상입니다. 이렇게 보시면 네, 이렇게 됐다가 커트되고 손을 잡아 올려서 카툰 렌더링으로 렌더링이 된 거고요. 사실은 카툰 렌더링보다는 이 벡터 렌더링을 이용했습니다. 이 애니메이션 자체를 보자면 렌더링 되기 전에 이렇게 3D로 진행이 됐고, 네, 이렇게 이 2D처럼 보이게 진행이 된 거죠. 자, 마야 파일을 보면 네, 이런 식으로 퍼스펙티브에서 뭐 여기서 봐도 될 거고요. 카메라 쉐이번에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네, 애니메이션이 됩니다. 서로 상호작용을 하죠. 일반적으로 뭐 사실 일반적이라기보다는 100% 거의 모든 애니메이션들은 이렇게 스토리보드가 구성이 돼 있고, 그 스토리보드는 일종의 키포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. 팔이 올라오고 머리를 잡고 커트되면서 들어 올리고, 이런 키포즈와 키포즈들의 나열을 3D 애니메이터들이 중간 동작을 만드는 거죠. 물론 이 중간 동작은 자동으로 키프레임이 돼 있는 경우도 있고요. 예를 들면 자, 넙스 커브 전부 선택해서 폴리곤도 같이 켜보면 이렇게 드문드문 키프레임이 찍혀 있습니다. 키프레임이 찍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 키프레임과 키프레임이 없는 것들은 중간의 프레임들은 부드러운 커브가 역할을 해주는 거겠죠.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키포즈를 스토리보드에서 잘 파악해서 실제로 스튜디오에서 있을 때 이 키포즈를 잘 파악해서 그 키포즈에 맞게 중간 동작을 넣고 그 다음에 스플라인 커브를 정리하는 일입니다.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죠.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런 스토리보드가 사실 제공이 안 됩니다. 그래서 대부분은 자신이 직접 연기를 하거나 다른 애니메이션들을 갖다가 사용을 하죠. 그런 사용되는 애니메이션들이 이 기존에 나와 있는 이 상업 영화라든지 혹은 아주 잘 만들어진 이 누군가의 포트폴리오를 그대로 베껴서 따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. 혹은 자기 스스로 간단하게 연기를 해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죠. 자, 제일 중요한 건 그렇게 됐을 때 어떤 거를 하든지 간에 그 명확한 키포즈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거죠. 자, 예를 들면 이런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. 이런 애니메이션을 재생을 해보면 사실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하나의 컷에 네, 들어가 있죠. 다양한 애니메이션 기법들,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 다양한 이론들, 이런 것들이 종합돼서 이런 괜찮은 애니메이션, 네, 멋진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는 거죠. 자, 근데 이런 것들 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의 애니메이션을 그대로 쫓아하는 경우에 어떤 게 키프레임인지 명확하게 판단을 내리기가 매우 힘듭니다. 그러니까 특히나 초보 애니메이터들한테는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애니메이터한테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보는 눈이 없기 때문이죠. 하지만 저 같은 사람이라든지 애니메이션을 많이 한 사람들은 어떤 게 키포즈인지 보입니다. 만약에 그 키포즈가 명확하게 보인다면 우리는 이런 키포즈를 여기에 있는 스토리보드처럼 명확한 키포즈만 스크린 캡처를 하거나, 예를 들면 이런 포즈 혹은 이런 포즈, 네, 제가 지금 찍는 게 바로 키포즈인데요. 이런 것들을
키포즈를 스크린 캡처를 하거나 이미지화 시켜서 이것들을 기준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. 자, 근데 재미있는 건 그렇게 애니메이션을 만들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 애니메이션의 일종의 스토리보드를 가지고 여러분들 작품을 만드는 게 되겠죠.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? 예를 들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될 때 이 애니메이터는 여기에 있는 제한적인 스토리보드의 포즈로 만든 것처럼 중간 동작이라든지 중간 키프레임이라든지 혹은 그 외의 다양한 테크닉들을 독립적으로 창의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. 그렇게 되면 이런 애니메이션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키포즈만 가지고 새로운 애니메이션이 나오는 거죠. 그렇게 되면 이 애니메이션은 창의적인 애니메이션이 될 거고요.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진행할 때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 창작해낸 작품이 되는 거죠. 물론 이런 애니메이션에서 키포즈를 뜯어왔다고 하더라도 말이죠. 사실 이런 것들이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창의적인 예술 활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기본적인 이런 키포즈들을 보여주고 이건 이제 감독이 연출의 의도에서 만들어진 거죠. 이런 것들을 키포즈를 쥐어지면 애니메이터들한테 쥐어지면 모든 애니메이터들은 전부 다 다른 애니메이션이 나오겠죠. 물론 연출자의 의도는 명확하게 하거나 혹은 더 강조하거나 연출자보다 더 이 새로운 것들을 창의해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